대선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주 유권자 등록이 내일 마감됩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보수층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거액의 상금 지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조지아 유세 현장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등장해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발생한 맥도날드 햄버거 대장균 감염으로 인한 식중독 원인이 햄버거 안에 사용된 양파로 밝혀졌습니다. 새로 발견된 단층으로 인해 뉴욕시의 지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 김수미 씨가 갑작스럽게 별세했습니다. 캐나다 월마트에서 일하던 10대 여성 직원이 대형 오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새벽 할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6세 소년이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뉴욕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의 용의자가 지난 목요일 경찰에 자수해 기소됐습니다. 최근 뉴욕시의회에서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해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등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대선이 이제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5일 치러지는 본선을 앞두고 뉴욕주 유권자 등록이 내일 마감됩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 조기 투표 역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기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유권자 등록이 내일 마감됩니다. 2024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선거를 열흘 앞두고 유권자들이 미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 투표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내일 시작됩니다. 먼저 뉴욕의 조기 투표는 26일 토요일인 내일부터 시작되며 주말 투표소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입니다.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조기투표 투표소는 뉴욕주 선관위 웹사이트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등록된 유권자는 보통 신분증이 필요 없지만 등록 시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내일 마감되는 뉴욕주 유권자 등록은 온라인 또는 DMV를 직접 찾아가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편 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길 원할 경우에도 반드시 10월 26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뉴저지주 역시 내일부터 11월 3일까지 조기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소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별도의 예약이 필요 없이 바로 투표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본선 당일 투표소 운영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등록된 유권자라면 신분 식별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뿐 아니라 의회 그리고 주정부와 각 지방정부에서 일할 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에 유권자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보수층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거액의 상금 지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보수 유권자 확보를 위해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주는 방식에 대해 법무부는 연방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지만 또다시 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머스크는 미시건주와 위스콘신주 출신의 등록 유권자 2명에게 각각 $100만 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이유로 돈이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무부의 경고를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또다시 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연방법은 유권자 등록을 이유로 돈을 비롯한 대가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19일 펜실베니아 해리스버그에서 추첨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경합주 유권자 100만 명 이상, 어쩌면 200만 명이 헌법 1조와 2조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도록 노력하고 싶다며 우리는 지금부터 선거까지 매일 청원에 서명한 사람에게 무작위로 $100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애리조나, 미시건,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의 유권자에 등록한 사람만 추첨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법무부의 경고가 나온 당일에는 당첨자를 내지 않았지만 이틀째 날인 어제 곧바로 2명을 발표하면서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머스크는 당첨자는 아무 정당 소속 또는 무소속이어도 되며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면서도 추첨을 등록 유권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후 계속해 선거 자금도 기부 중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가 이달 1일에서 15일에 아메리카 팩에 기부한 금액만 4,40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상반기 광고에 8,8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며 경쟁자인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1억 3천만 달러를 광고비로 지출했습니다. 대선을 10여일 남겨놓고 해리스 부통령의 조지아 유세 현장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등장해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중산층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억만장자인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경이 있는 애리조나를 찾아 해리스 부통령이 국경을 없애 나라가 쓰레기통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남부의 심장이라 불리는 조지아의 해리스 부통령의 유세장에는 지지자 2만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무대에 올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불평만 하는 늙은 억만장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정적들을 벌주려고 날뛰면서 왕이 되길 원하는 사람, 독재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을 4년 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소개로 해리스 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중산층 출신이며 내 출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처방전부터 식료품, 주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격을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억만장자와 대기업에 대규모 감세를 제공할 것이라며 나는 1억 명의 중산층 미국인에게 감세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트럼프는 우리가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 건강보험 개혁법을 폐지하려 한다며 의료 서비스는 여유 있는 사람의 특권이 아니라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료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미래를 위한 싸움이며 자유를 위한 싸움이고 여성이 자기의 몸을 스스로 결정하는 근본적 자유를 위한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주는 4년 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간발의 차로 승리한 곳으로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합동으로 유세를 한 것은 자신의 지지층을 더욱 결집하는 동시에 무당층 유권자의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멕시코 국경 지역인 애리조나를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국경을 없애버려 이민자 갱단 군대가 침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관광,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은 라스베거스로 건너가 팁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발생한 맥도널드 햄버거 대장균 감염으로 인한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면서 1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가운데 식중독 원인이 햄버거 안에 사용된 양파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버거킹, 타코벨 등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잇따라 양파 사용 중단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기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발생한 맥도날드 햄버거 대장균 식중독 사태의 원인이 햄버거 안에 사용된 양파가 지목되면서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 업체들이 잇따라 양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발생한 양파 관련 대장균 감염으로 현재까지 1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맥도날드는 양파 공급업체인 테일러 팜스의 특정 양파를 리콜했으며 버거킹과 타코벨, 피자헛 역시 전체 메뉴에서 양파 사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맥도날드 측은 성명을 통해 자사 햄버거에서 검출된 대장균이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에 위치한 테일러 팜스가 공급한 생양파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 전역 10개 주에서 49명이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이 중 1명이 사망했으며 10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중독 증세를 보인 환자 대다수가 맥도날드의 쿼터 파운더 햄버거를 먹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농무부는 지난 23일 양파가 발병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으며 이번 식중독 사태를 빚은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맥도날드는 식중독이 발생한 10개 주에서 쿼터 파운더 메뉴를 제외했으며 원인 파악을 위한 자체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타코벨, 피자헛, KFC 등을 운영하는 얌브랜즈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대장균 감염으로 인한 식중독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며 일부 매장에서 생양파 사용을 중단했으며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는 지난 4월 북동부 지진에서 주변 지역보다 강한 진동을 느꼈으며 이는 새로 발견된 단층선으로 인해 지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련민 기자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는 지난 4월 북동부 지진에서 주변 지역보다 더 강한 진동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새롭게 발견된 단층선 때문인데 이 단층은 45도 각도로 형성되어 있어 지진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라몬트 도어티 지구 관측소에 따르면 이 단층선이 지구 깊이 20마일에서 발생한 지진파를 반사시켜 뉴욕시 방향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튜크스베리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뉴욕시와 뉴요크에서는 건물들이 흔들리며 주민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지역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진 발생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1600년대 이후 이 지역에서는 500회 이상의 지진이 있었으며 대부분 저강도였습니다. 2008년 연구에서는 이 지역에서 700년에 한 번 규모 6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지진으로는 150개 건물에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진 피해 조사를 위해 일부 주민들이 임시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배우 김수미 씨가 갑작스럽게 별세했습니다. 향년 75세의 나이로 숨진 김 씨는 한국 시간 25일 오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계속해서 기련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용엄니로 유명한 국민 배우 김수미 씨가 한국 시간으로 25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향년 75세의 나이로 숨진 김 씨는 25일 오전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아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에 오전 8시경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 성모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극심한 피로를 호소해왔으며 한양대 병원에 입원해 건강을 돌보며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밝힌 사인은 고혈당 쇼크로 당뇨 수치가 500이 넘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씨는 뮤지컬에 출연했지만 출연료 미지급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TV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엄니 역할을 맡으며 국민 배우로 자리매김했고 거침없는 입담 그리고 뛰어난 요리 솜씨를 선보이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김 씨의 빈소는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유재석, 조인성, 김영준 등 선후배 동료 연예인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캐나다 월마트에서 일하던 10대 여성 직원이 대형 오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매장에서 같이 일하던 그녀의 어머니가 워크인 오븐 안에서 숨진 딸을 최초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헬리팩스에 위치한 월마트의 베이커리 매장 대형 오븐 안에서 19살 여성 직원이 숨진 채 발견돼 캐나다 동부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조사가 복잡하고 여러 기관이 관련돼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오븐은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대형 사이즈로 산업용 베이킹용으로 사용됩니다. NBC에 따르면 숨진 여성과 그녀의 어머니는 월마트 매장에서 2년간 근무한 직원들로 어머니가 여성을 최초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노동부는 베이커리와 매장 내 장비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월마트는 매장을 폐쇄하고 유족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녀를 돕기 위한 고펀드미가 개설됐습니다. 그녀는 현지 시크교육 커뮤니티의 일원이었고 캐나다에 몇 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모금 페이지에 따르면 그녀의 아버지와 형은 인도에 있으며 캐나다로 이주 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어제 새벽 할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6세 소년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레이저 스쿠터를 탄 2명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소년이 표적이었는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소년의 아버지가 울부짖는 모습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련민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16세 소년이 할렘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클래런스 존슨은 목요일 오전 1시 37분에 웨스트 124번가와 레녹스 애비뉴에서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소년은 구급차에 의해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존스의 아버지는 현장에서 쓰러지며 10대 아들을 빼앗겼다고 울부짖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아버지가 총격 사건을 목격했는지 아니면 사건이 발생한 후에 도착했는지는 즉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소년이 표적이 되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경찰은 레이저 스쿠터를 탄 2명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여러 친척과 가까운 지인들이 존스의 아버지와 친할머니가 사는 건물 밖에서 서로 울고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존스의 이모 엘리샤 콕스는 범죄가 줄어들고 있고 범죄가 없으며 총기 폭력이 너무 낮다고 말하는 것은 허울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폭력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에릭 애덤스 시장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총격 사건에서 발사된 총알이 근처 리프트 승객 창문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운전자는 유리 파편에 부상을 입었지만 총알은 아슬아슬하게 그를 빗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길려밀입니다. 지난달 뉴욕 브루클린에서 24세 남성이 74세 노인을 차로 치고 도주했으나 지난 목요일 경찰의 자수에 기소됐습니다. 기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1일 밤 9시경 세건도 레이나 가온이 베이 블루버드와 베이 리치 애비뉴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브라이언 마코토 모랄레즈의 흰색 SUV 차량이 건너가던 레이나 가온을 치고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응급구조대가 레이나 가온을 브루클린 랑곤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후 레이나 가온의 조카가 남겨진 20명의 손주들과 5명의 자녀들을 위한 고펀드미 기금 모금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그의 따뜻한 미소와 사랑이 그리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모랄레즈는 자수했으며 부상 살인 현장으로부터의 도주, 교통신호 위반 등 여러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법정 기록에 따르면 브루클린 대법원에서 모랄레즈에게 7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을 부과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맨입니다. 최근 뉴욕시 의회에서 직장인들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해 유급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퍼 웨스트 사이드와 웨스트 할렘을 대표하는 샨 아브루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들의 주인에게 해당되는 법안인지 정해지지 않았으며 합법 동물과 반려동물에게 해당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최근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신건강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주인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는 56시간의 유급병가를 지원하고 직원 규모가 적은 회사는 40시간의 유급병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들이 개인적 혹은 가족 관련 상황에 유급병가를 허가하지만 최근 몇몇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규정을 수정해 반려동물들을 돌보거나 응급 상황에 쓸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뉴욕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자식과도 같기 때문에 타당한 법안이라고 동의하는 한편 그저 동물인데 과한 법안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내년부터 재외동포 분야 해외 주재관 신설을 추진합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주재관 정원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외교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시절에는 사업, 정부 국정과제와 정책의 효율성 시행 등 한인사회와의 접점 확대를 위해 LA를 비롯해 뉴욕, 도쿄, 카자흐스탄, 알마티, 호주, 시드니, 베트남, 호치민 등 7개 재외공간에 재외동포 담당 주재관 7명을 파견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예산 등의 문제로 기존 주재관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추가 파견 없이 공석 상태로 유지돼 왔습니다. 뉴욕시에서 연간 렌트의 10%에서 15%에 달하는 브로커피를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빠르면 다음 달 뉴욕시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의원 총 51명 중 33명의 지지를 확보한 만큼 시의회에서 표결하게 되면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피를 아예 없애거나 제한하진 않지만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브로커피를 집주인에게 전가하면 결국 집주인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렌트를 높이고 리스팅되는 렌트 매물이 줄면서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에서 자신의 집에서 다른 라이더들과 펠로톤 운동을 해오던 앤마리 휴즈는 지난 5월 자전거에 터치 스크린이 고장나면서 기술 지원팀의 수리를 요청하던 중 월 페이먼트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플로톤 자전거의 월 페이먼트는 2022년 7월부터 2배로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펠로톤은 이중 청구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전액 환불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펠로톤은 중복 청구에 대해 $484를 환불하기로 동의하고 그녀에게 $375 상당의 교체 터치 스크린을 보냈습니다. 뉴저지주가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의 지급금 일부가 사기 우려로 회수됐습니다. 주 재무국은 지난 17일 전산상의 오류를 밝히며 홈페이지를 중단한 데 이어 이달부터 예상보다 일찍 지급된 환급금 일부를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국에 따르면 사기 우려로 복수의 계좌에서 일부 신청자가 받았던 환급금이 환수됐습니다. 다만 재무국은 환수 대상 환급자의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대신 적법 환급자들에게 체크를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환경보호국이 화재 예방을 위한 3급 제한을 발령함에 따라 주 전역에서 가스 토치나 등유 사용이 금지됩니다. 대상은 주 전역 모든 곳으로 사유지도 포함됩니다. 프로판, 천연가스, 전기로만 사용되는 고정된 스토브에서만 불을 피울 수 있게 됩니다. 나무와 수초로 불을 피우는 것도 금지됩니다. 앞서 주는 지난 17일 가뭄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물 공급도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주는 평균 이하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물 부족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금지 조치도 따를 수 있습니다. 한편 주 전역에서 올해만 834건의 산불이 발생해 6,715.5에이커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